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007년도 1회 전기기사 이제 전기설비기술 기준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버리고 이제 뭘 봐야 할지요, 우리 한번 결정해 보자고요. 자, 1번 저압 가공전선 상호간을 접근 또는 교차하여 시설할 경우 저압 가공전선 및 저압 가공전선과 다른 저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81번이죠. 가공전선과 그 다음에 가공전선, 그 다음에 약전선, 그 다음에 안테나, 삭도 등과의 접근 교차 시 이격거리가 됩니다. 그림으로 제가 이제 그려가면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아무튼 요 그림을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그려드리는 그림을 이제 보시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를 이제 약전선 잡을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가공전선과 우리가 이제 가공전선은 전압선과 전압선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선과 전기선. 약전선은 우리가 밖에서 말하는 인터넷선, 이제 통신선 얘기하는 거고요. 안테나, 방송설비, 그 다음에 삭도, 케이블카 다니는 선들과의 접근 시격거리인데, 어디를 기준하든 이 조건에 준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약전선과 저압 가공전선이 접근할 경우 양 전선의 최소 이격거리는 기본적으로요 0.6m 이상을 이격시켜준다고 보시면 돼요. 또는 여기가 저압이라고 보셔도 돼. 저압선과 저압선, 가공전선과 가공전선이니까. 단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요 0.3m가 돼요.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전압이 저압인데도 불구하고 이 전선을 고압 절연전선을 시설했대요. 전압이 저압인데도 불구하고요, 전선을 고압 절연전선을 시설했다면 케이블로 보는 거예요. 자, 0.3m.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고압 가공전선과 그냥 저는 약전선 기준 잡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를 고로 잡아도 돼. 자, 이때는 기본적으로 0.8m 이상을 이격시켜주면 되는데요. 다만 전선이 누구일 때? 케이블일 때만 0.4m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면 25kV 이하가 돼요. 요거 이제 다중접지를 얘기하고요. 자, 이때는 기본적으로 나전선이냐 절연전선이냐 케이블이냐를 구분하고요. 나전선일 때는 2m가 되고 절연전선일 땐 1.5m, 케이블일 때는 0.5m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삭도일 때만 여기가 1m인데요. 그냥 버리는 각으로 갑시다. 삭도일 때만 절연전선이 1m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별개로요. 2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이 요런 얘기가 주어져요. 상호 접근한다 요런 얘기 나와요. 이런 얘기 나올 때 기본적으로 나전선이냐 절연전선이냐 케이블이냐를 보셔서요. 케이블일 때는 0.5m, 절연전선일 때는 1.0m, 그 다음에 나전선일 때는 1.5m가 되겠습니다. 별개 기준으로 갖고 가자고요. 자, 그 다음에 60kV 이하가 됩니다. 자, 60kV 이하일 때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2m 이상을 이격시켜줍니다. 다만 이제 60kV를 저희가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본 2에다가요 단수 곱하기 0.12m 잡아주시면 되겠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뭘 물어본 거냐면 바로 저압과 저압 가공전선의 첫 번째 조건이 상호 전선간이에요. 그러니까 맨 끝에 보면 한쪽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이나 특고 절연전선, 케이블이 아니라니까 기본 60cm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 1번, 2번 나가리고요. 전선과 지지물과는 뭘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전선이 이렇게 가선돼 있고요. 또 다른 전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렇죠? 또 다른 저압 전선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양 전선의 이격거리는요, 저압이라면 60cm인데 요 전선과 요 전선을 지지하는 지지물과의 이격거리예요. 그게 저압일 때는 30cm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에요. 네. 요건 어쨌든 정상적이라면 이 3번, 4번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셨기를 좀 바라고요. 은근히 산업기사는 출제 빈도가 있어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82번. 예, 전로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이 아닌 거죠. 예, 자, 이거 좀 제가 지워볼게요. 제가 이제 요거는, 우리가 접지의 목적은 외우기보다는 이 접지를 하는 이유는 이 중성점 접지든 외함 접지든 어쨌든 무엇 때문이다? 안전과 관련이 있는 걸 기억하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접지를 하는 목적은 안전 때문이에요. 82번. 그래서 이 접지는 안전과 관련이 있죠. 네, 그러면 접지는 안전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만약에 접지의 목적과 거리가 먼 건 뭐가 된다? 안전과 관련이 없죠. 대표적으로 뭐냐면 전선을 절약한다든지 이 경제성이랑 관련이 있어. 용량을 증대한다든지 예, 내지 역류를 개선하다 이런 거 죄다요. 다 뭐가 된다? 안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답은 4번에 보면요. 전선을 절약하는 게 있는데 그럼 한번 일단 읽어볼게요. 1번 고전압 침입 예방 안전과 관련이 있는 거죠. 2번 이상시 전위 상승 전압 상승을 억제하는 거죠. 안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3번 보호 개전 장치의 확실한 동작을 확보하는 거 전부 다 안전과 관련된 얘기를 하죠. 전선의 절약과는 거리가 멀고요. 83번인데 용어에 대한 얘기고요. 바로 거기 보시면 전력계통의 운용에 관한 지시를 하는 곳인데 급전소예요. 그래서 계통의 운용을 지시하는데요. 이게 이제 발전소나 변전소, 전기소 간에 이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급전소는 전력계통의 운용을 지시하는 건데 이 실기시험에서도 물어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요. 뭐 일단 우리나라의 잠깐 이제 계통을 보면 우리나라는요 한전에 보면 중앙급전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각 발전소나 변전소도 급전소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4 요건 좀 별개예요. 154 계통이랑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발전소 제외한 변전소는 765나 345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주급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앙급전소는 기상센터랑 그 다음에 전산센터와 연결이 돼 있죠. 그러면서 상시 상태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급전소에선 재지령을 내리는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뭘 한다? 운전을 이제 우리가 똑같은 운전을 하더라도요, 어떻게 부하 분배를 하냐, 또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운용을 하냐에 따라서 다 이제 드는 비용이 달라지죠. 그것을 가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적화하는 방법을 찾는 게 바로 이제 경제 급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급전소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죠. 계통의 운용을 지시한다. 자, 84번 가겠습니다. 어쨌든 용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급전소는 이 이상 더 나오는 부분은 없어요. 자, 그 다음 84번. 가공전선로의 그 지지물의 시선하는 지선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거예요. 자, 84번은 지선의 뭐가 된다? 시설 기준을 말해요. 지선의 시설 기준. 자, 일단, 이제 또 나왔죠? 또 나왔다. 자, 첫 번째가요. 이 지선은 지지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지지물? 철탑의 지지물은 지선을 사용해서 그 강도를 분담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가 지선의 안전율은요. 우리 지선의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 된다? 2.5 이상이 됩니다. 두 번째가요.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의 경우 지선의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은 4.3mm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요. 지선의 소선수는 최소 몇 가닥이다? 3가닥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소선의 지름은 얼마가 된다? 2.6m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 지선이요. 도로를 횡단 시 얼마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5m 이상 높이에 설치하고요. 그들이 어떤 교통에 지장의 우려가 없을 때 4.5m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요, 지선에 관한 사항 중 옳은 거죠. 자, 지선의 안전율은요, 1.2가 아니라 2.25가 되겠습니다. 나가리. 2번, 지선을 연선을 맞는 얘기지. 소선수는 3가닥. 정답은 일단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소선의 지름은 1.2가 아니라 2.6mm죠. 그리고 거기 센치라고 돼 있어. 미리라고 돼 있구나. 네, 밑에 걸 모르고 딴 걸 읽었구나. 자, 그 다음 지선이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 지선의 높이는 교통의 지장에 우려가 없을 때 2가 아니라 뭐예요? 4.5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5번, 무선용 안테나를 지지하는 철탑의 기초 안전율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이게 너무 많이 적었다. 자, 무선용 안테나와 관련된 얘기네요.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설치 이유를 물어봅니다. 두 번째가 이 무선용 안테나를 지지하는 지지물의 안전율을 물어보는데요. 무선용 안테나는요, 감시 카메라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를 예방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사고가 나는 걸 이 사고라는 것을 우리가 줄일 때 제일 좋은 건요, 애초에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방할 때 제일 좋은 또 하나,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이 뭐예요? 바로 감시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고가 집중이 되면 그 부분에 카메라를 설치해 갖고요, 주기적으로 계속 거기서 사고가 나기 전에 감시를 해 갖고 미리 그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설치 이유는 뭐냐면, 전선로에 주위를 감시하려고 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지지물의 안전율인데 바로 얼마가 되냐면 1.5 이상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선용 안테나를 지지하는 철탑에, 그렇죠? 지지물의 안전율이 얼마가 된다? 바로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예, 86번. 최대 사용 전압이 22,900V인 3상 4선식 중성선 다중접지식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죠. 요거는 제가 지워보고요. 네. 요것도 지선과 더불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계속 나온다. 네. 자, 그래서, 86번이죠.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 되겠습니다. 또 나왔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놈은 일단은, 10분간 가하는 거랑, 어디에? 바로 권선과 대지죠. 네. 자, 이거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는 거죠. 비, 그 다음에 접, 그 다음에 다, 그 다음에 직이 되겠습니다. 비는 뭐예요? 중성점 비접지식을 말하죠. 접은 뭐예요? 중성점 접지식. 다는 뭐예요? 중성점 다중접지식. 그 다음에 직은 중성점 직접 접지식을 말하죠. 자, 중성점 비접지일 때는요, 내가 측정코자 하는 그들에게 전압이 7kV 이하의 대상이라면
그 대상의 전압에다가 몇 배? 1.5배를 연속해서 몇 분간? 10분간 가하는 거죠. 다만 실제로 이 계산된 값이요 500V보다 이 최저 전압 조건인 500V보다 작으면 시험 전압은 뭐가 된다? 500V를 가하라 이런 얘기고요. 자, 7kV를 초과하는 대상물에 대해서는 그들의 전압의 몇 배? 1.25배가 됩니다. 자, 요때도 똑같아요. 최저 전압인 1500V보다 작다면 이제 시험 전압은 1500이 될 것이다. 중성점 접지는요, 그 전압의 몇 배? 1.1배가 됩니다. 역시 최저 전압 기준이 존재하고요. 이 최저 전압이 75,000V의 최저 전압이 있습니다. 자, 다중 접지는 대상의 전압의 0.92배가 되겠습니다. 뭐 없어요. 그 다음에 직접 접지죠. 170kV 이하가 되면 대상의 전압의 0.72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170kV를 초과하면 대상의 전압의 0.64배가 되겠습니다. 뭐 없어요. 예. 자, 그 다음 마지막 연료전지 내지 태양전지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에 대해서 배수를 물어보는데, 직류는 1.5배, 교류는 몇 배가 된다? 1배가 된다는 거. 요거까지. 자, 그럼 문제에서는요 22,900V고 다중접지예요. 여기죠, 여기. 그렇죠? 자, 대상의 전압에 22,900V다 이런 얘기고 0.92 하면 21068V가 나올 거예요. 좀 워낙에 유명한 숫자라서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네, 이런 거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자,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87번 보자고요. 다음 괄호 안의 내용으로 옳은 거죠. 자, 근데도 너무 많이 지웠다. 잔상이 나보면 많이 지웠다는 얘기야. 자, 이제 보자. 87번. 딱 지문을 읽는 순간 작용이라는 얘기 나오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두 가지 형태를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기술 기준에서 보기에서 이제 어떤 작용이라는 얘기 나오면 무조건 짝이 돼야 되는 건 뭐다? 유도작용이랑 또 하나가 뭐가 된다? 전자, 유도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는 뭐가 된다? 누설전류와 정은 정전유도, 그 다음에 전자유도작용이죠. 그래서 요거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중전선은 지중약전류전선에 대해서 누설전류에 대한 유도작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요게 지금 요거예요. 자, 전력보안 통신설비는 가공전선로부터의 정전유도나 전자유도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항상 짝이 되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정전자 유도작용이 되는 건 몇 번밖에 없다? 정답은 3번이죠. 예. 요렇게요. 자, 그 다음에 88번. 지중전선로의 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건데요. 이 88번은 제가요, 96번과 연계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 좀 지워볼까? 예. 자, 88번과 뭐가 된다? 96번이 됩니다. 지중전선로에 우리가 이제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선을 매설하는 방법이다. 우린 일단 지중전선로는요, 전선을 케이블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 케이블을 어떻게 매설하냐면 세 가지 형태로 저희가 매설한다고 보시면 돼. 첫 번째가 직접 매설식이 있고요. 두 번째가 무슨 식? 관로식이 있고, 세 번째가 무슨 식이 있다? 거식이 있습니다.
직전 매설식은요, 직전 매설식은, 매설포자 하는 그런 위치가 어떤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있는 장소라면 최소 매설 깊이는 1m 이상을 매설해 줘야 돼요. 다만 이게 아닌 기타의 형태가 된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이다 이런 얘기죠. 0.6m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개정 전엔 1.2였다가 1로 개정됐고요. 요것도 기타라고 표현 안 했고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없는 장소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개정됐어. 관로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얼마? 1m 이상을 매설하고요. 반면 매설하는 그런 장소 자체가 어떤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어떻게 된다? 없다라면 0.6m가 돼요. 자, 직접 매설식은 하나 더 물어볼 수 있어요. 요거는 트러플하는 저희가 이제 이 것을 시설해야 되는데요. 이 트러플을 시설하지 않고 바로 부설할 수 있대요. 그래서 원래는 직접 매설식은 저희가 땅을 이런 식으로 이제 파서 여기에다가 콘크리트 트러플하는 이 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여기에다 전선을 이렇게 설치한 개념이 되는데요. 이렇게 선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파자 낀 거죠. 이렇게 이제 얘가 이제 이 묻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트러플을 설치하지 않고 바로 부설할 수 있대요. 바로 뭐가 된다? 콤바인 덕트 케이블이 됩니다. 이 정도까지. 자, 그럼 갑시다. 지중전선로의 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거. 자, 전선으로 일단 우리는 뭐? 케이블을 쓰죠. 그럼 여기서 이미 2번이랑 4번 나가리고요. 관로식, 암거식, 직접 매설식. 요 얘기가 들어가 있는 놈이 몇 번이다? 1번이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96번 봅시다. 지중전선로의 무슨 매설식? 직접 매설식이에요. 그쵸? 여기서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있는 장소죠. 얼마가 된다? 1m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89번 봅시다.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저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이나 절연전선을 제외한 나머지일 경우에 이제 전선의 굵기가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죠. 자, 요거 가공전선의 굵기로 제가 자, 몇 번이냐면 89번이죠. 자, 가공전선의 굵기가 되겠습니다. 자, 전압별로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가 400V 이하의 가공전선이라면 애초에 케이블을 제외한다는 조건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절연전선이라면 얼마가 된다?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 주는 거예요. 다만 절연전선도 아니고 케이블도 아니라는 얘기는 나전선이라고 보시면 돼. 3.2mm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원래 미만이었다 개정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400V를 초과하는 저압이라면 굉장히 독특한 게 설치 위치를 봐요. 설치 위치가 시가지라면, 외죠. 시가지 외라면 4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 주고요. 시가지라면 뭐가 된다? 5m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전압이 고압이 되는 순간 5mm 이상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가요. 특고압이 돼요. 특고압. 예. 저는 시가지만 볼게요. 시가지 외가 22스케어인데 시가지만 볼게요. 시가지일 때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들의 전압이 100kV 미만이라면 55스퀘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170kV 이하가 돼요. 이때는 150. 그
그 다음에 170kV를 초과한대요. 240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요 400V 이하가 되고요, 전선이 이제 케이블이랑 절연 전선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걸 얘기하죠. 나전선.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3.2예요 3번이죠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번 수소 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90번인데요 수소 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발전기든 전동기든 뭐 이제 변압기든 출력을 증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냉각을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공기, 수소, 물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공기보다 이제 사실 굉장히 좋은 게 수소,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좋은 건데, 이 수소를 이제 사용하면 공기보다 좋은 점은 많은데요, 취급에 굉장히 유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이제 기준이 있는데, 반드시 수소의 압력과 온도를 계측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이 수소 냉각식 발전기는요, 발전기를 이제 이 밀폐 구조로 해갖고 내부에 수소를 채워 연 거예요. 그래서 이 발전기의 그 밀봉부로부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누설된 수소가 있더라도 이 누설된 수소를 외부로 방출해야 돼요. 하지만 이게 이제 방출하지 말 것 이렇게 나오니까 조심하시고, 세 번째가 발전기의 내부의 그 수소의 순도가 85% 이하가 되면 무슨 장치를 설치하라?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수소 냉각식 발전기 등의 이 시설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건데, 1번 발전기, 조상기, 이 설비 등의 이상을 조기에 검지하여 경고하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일단 말씀 안 드렸어요. 2번 수소의 누설 또는 공기의 혼입 우려가 없어야 됩니다. 이것도 일단 아직 말씀 안 드렸고, 3번 발전기 축의 밀봉부로부터 수소가 누설할 때 이 누설된 수소를 해야지. 그렇죠? 누설된 수소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외부로 어떻게 해야 된다? 방출할 것이에요. 일단은 특정 제가 언급을 안 드리더라도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4번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3번이 되는 거죠. 자, 91번 교류에서의 고압의 범위예요. 자, 이거 좀 제가 지우겠습니다. 많이 지웠네. 전압의 구분이죠. 전압의 구분. 요거 이제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몇 번이냐면 91번이죠. 전압의 구분이다. 첫 번째가요, 저희는 이제 저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교류는 이제 직류가 있죠. 교류는 얼마의 전압을 저압이라 부를 거냐 이거예요. 바로 1kV 이하의 전압을 저압이다 부르겠다. 원래는 600V 이하였거든요. 근데 이 저압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그 다음에 직류는 1.5kV 이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750이었다가 이제 이 확대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압이죠. 고압은 이들을 초과하는 거예요. 이들을 각각 초과하고 얼마? 7kV 이하의 모든 전압을 저희는 고압이라고 하고, 세 번째가 특고압이라고 하는 거야. 7kV를 초과하는 모든 전압을 저희는 이제 이 특고압이라고 하는 거죠. 문제 자체에서요, 교류에서의 고압의 범위를 물어봤으니까 1kV를 초과하고 7kV 이하가 되는 거죠. 이 말을 하는 것은 1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에 92번 가반형의 용접 전극을 사용하는 아크 용접 장치의 이 시설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건데요, 이거는 사실 두 가지 문제인데,
대지전압은 300V 이하잖아요. 그거랑 요거밖에 없어요. 이 용접기는 절연변압기일 것. 요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안 물어봐요. 그래서 자, 우린 이거 보고 가는 거예요. 1번 용접변압기 1차 직전로의 대지전압은 300이고요. 용접변압기 1차 직전로에는 뭐 리액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 한 적도 없고요. 3번 그렇죠. 용접변압기는 무슨 변압기? 이제 절연변압기일 것.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에요. 이제 용접 변압기라고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 어차피 절연 변압기일 것. 네. 그 다음에 이제 94번 고압용 차단기 등의 동작 시에 아크가 발생하는 그 기구는 목체 또는 그 벽 또는 천장 기타 이제 가연성 물질과의 얼마 이상 이역하냐고 하는 건데 93번 아크 발생 장치에 어떤 이 아크가 발생하는 장치에 이제 이격거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밖에 안 물어봐요. 고압인 경우인데 1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장비를 취급함에 있어서 아크가 발생할 때가 어떨 때냐면 차단기를 사용할 때죠. 그래서 차단기를 열고 닫을 때 저희가 아크가 발생하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이제 이 발생되는 아크를 이제 소멸하는 게 바로 차단기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크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어떤 기타 가연성 물질과 이것이 접촉이 됐을 때 화재의 염려가 있다면 그 우려에 대해서 이제 얼마 이상 이격해 줘야 되냐. 그래서 고압의 것은 얼마가 된다? 1m가 돼요. 특고압은 2m인데 나온 적이 없어.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94번. 변전소에 고압용 기계기구를 시가지 내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경우 지표상 높이는 몇 메타 이상 높이로 시설해야 되는가라고 하네요. 자, 94번은 기계기구의 지표상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요. 전압이 고압이 되면 설치 위치를 봐야 돼요. 시가지냐 시가지 외냐. 그래서 시가지 외일 때에는 기본적으로 4m 이상 높이에 설치해 주어야 되고요. 시가지일 때는 4.5m 이상이 되겠습니다. 특고압은 5m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를 이제 보통은 예시를 하는 거냐면 특정 전기실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옥상도 없을 때 우리는 이제 지하실도 없을 때 건물에 이제 옆에 이제 지지물을 세운 다음에 가대 설치하고 이렇게 변압기를 올려놓죠. 너무 무거우면 이렇게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대지면을 기점으로 이제 이 변압기의 이제 지표상 높이 하단점의 높이인데요. 이럴 땐 저희가 이렇게 울타리도 쳐주잖아요. 외부인들 못 들어오게. 자, 지금 고압이고 이제 시가지라고 했으니까 미안합니다. 고압의 것이고 이제 시가지라고 했으니까 4.5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95번 피레기를 시설해야 되는 곳이죠. 예. 피레기의 설치 장소인데 자, 지어봅시다. 이런 거 이제 실기에서도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좀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피레기의 시설 장소다. (95번이죠)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시설 장소가 되고요. 네, 피레기의 시설 장소. 이거 외우실 때 이렇게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발, 고, 가, 배다. 네. 자, 첫 번째가 발변전소. 발전소나 변전소에 인입구 및 인출구가 돼요. 네.
그 다음에 고특고압을 수전받는 수용과 인입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에 접속점을 말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배전용 변압기, 고압 및 특고압측이 돼요. 예. 자, 문제에서는 시설 장소죠. 2번에 보면요,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의 접속점이 됩니다. 사실 이유가 있어요. 임피던스가 다른 구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임피던스가 다른 구간에 이제 이 뇌가 침투했을 때 입사전압이 있다면 투과전압이 있고 또 반사전압이 있죠. 전력에서 이제 이런 거 배우실 거야. 그래서 요게 이제 Z1, Z2라고 하잖아요.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요게 가공이고요. 지중은 케이블을 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린 거죠. 요 접속점에다가 저희가 피레기를 이렇게 설치합니다. 요 변곡점, 이 접속점이라고 그래. 자, 또 하나가 두 번째가 피레기는 적지 저항이 몇 옴, 10옴 이하가 되죠. 그래서 뭐 투과되는 전압 뭐 ZT라고 하면은 뭐 요거 Z1 플러스 Z2에다가 2배의 Z2의 뭐 EI다 뭐 이렇게 하지 이제 전력에서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자, 어쨌든 95번, 2번, 96번 했고요. 자, 97번. 고주파 이용 설비에서 다른 고주파 이용 설비에 누설되는 고주파 전류의 그 허용 한도인데요. 이거 제가 그냥 답으로 좀 기억해자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97번인데 우리가 기술 기준에서 데시벨 물어보면 무조건 몇 데시벨이다? 마이너스 30 기억하자고 했었죠.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시는 거야. 뭐 더 여기서 나오는 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97번에는 정답이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2007년도 전기기사 1회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해설이고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버릴지 한번 결정해 봅시다. 자, 81번이죠.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그 다음에 이제 약전선, 안테나, 삭도 등과의 접근 교차 시격거리 그림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접지의 목적이 아닌 거죠. 역시 꼭 하셔야 돼요. 자, 83번 용어에 관한 내용이고요. 실기에서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단독으로 급전소에 대한 내용 꼭 기억하자. 84번은 뭐 지선에 관한 건 버릴 게 없고요. 85번 무선용 안테나 두 가지 꼭 기억하자. 86번도 뭐 지선과 더불어서 버릴 게 없는 절연 내력이죠. 자, 87번 작용을 기억하면서 누유도작용, 정전자 유도작용 기억하고요. 88번 지중전선로, 96번 이제 88번, 96번 매설 방법에 대한 얘기고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89번 가공전선의 굵기 해야죠. 90번 수소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 기준이죠. 역시 해야 되고요. 91번 전압의 범주죠.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2번 아크 용접 장치는 절연 변압기일 것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고요. 93번 아크 발생 시 이격거리인데 고압의 것만 물어봐요. 그 다음에 94번 기계기구의 지표상 높이가 되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고압, 특고압 기억해 주시고 95번 피레기 설치장소 요건 실기에서 잘 물어봐요. 정리 좀 해주시고 접지 저항까지. 그 다음에 96번 아까 말씀드렸고 97번 우리 데시벨 물어보면 무조건 뭐가 된다? 마이너스 3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007년도 1회 전기기사 이제 이 기술기준 해설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저는 다음 회차 때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